704는 수하고 품질관리로 나가겠습니다. 수하고 품질관리를 이론서 328페이지부터입니다. 이론서 328페이지부터입니다. 한번 나가고 오겠습니다. 이론서입니다. 강의는 최근에 다 올렸으니까 들으시고, 저는 지금 이론을 한번 나가야 또 이렇게 강의 준비하는 것도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하고 품질관리 이론입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그 박스가 보면은 부패, 산패, 변패, 부패와 발호 이 용어를 반드시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그 참치, 게, 참치 같은 데는 피가 헤모글로빈이죠. 게 등은 헤모시아닌이 있기 때문에 적혈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변하면은 청변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흑변이 항화수소 동전이지만 새우도 흑변이 되는 건 멜라닌하고 티로신 있잖아. 티로신이 멜라닌 변한다. 그것도 3회 2차가 나왔고요. 그 다음 밑에 5번 유소 현상이 작년에 나왔습니다. 작년에 3회 4회 다 나왔습니다. 건조할 때 지질하고 산패가 부딪히는 것이 유소 현상이다. 그래 건조 시 유소 현상이 일어난다. 어떻게 할래? 이렇게 작년에 나왔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작년에 3회 4회 2차가 나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0선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대로 계시고요. 80선입니다. 80선에 어떻게 놓나 보겠습니다. 10분 공전에도 있지만 우리 쪽에도 이게 1차 공부를 다양하게 해놨고 나면 2차에서도 오더라도 접근하고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차 따로 2차 따로 그런 개념을 버리시기 바라고요. 아까 누나 그레이징도 틀렸어. 누나 틀린 거 있잖아. 내가 계속 기억한다 그거. 아니 그런 거 머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잊어버려야 되는데. 귀를 주고 그래요. 한 번도 안 돌아간 사람이 한 번도 안 돌아간 사람은 지금 앉아서 자 80선 240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만히 보세요. A 수산물 품질관리사는 지역 수산업 협동조합에서 보관, 개별 무포장하고 있던 냉동 고등어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합격 처리되어 예방법을 설명해 주었다. 수산물 품질관리사가 설명한 예방법을 쓰시오. 단 온도 관리 등 시설 관련된 내용은 햅섭이죠. 햇섭 같은 거는 시설 같은 거는 제외한다. 이래 됐습니다. 항목 건조 및 유소 불합격 사유 건조가 되어 있고 유소 현상이 발생했다. 니는 어떻게 컨설팅 할래? 2점짜리입니다.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정현진에 답을 할 때는 그레이징하고 속포장 이것밖에 적었습니다. 아니죠 형. 그건 1점밖에 못 줍니다. 물어보는 건 뭡니까? 건조와 유소 현상이 발생했다. 컨설팅 어떻게 할래? 일단 온도 관리, 시설 관리는 제외한다 이리 됐죠. 온도는 필요 없겠죠. 그렇지만 시설도 관련된 거 적어야 되지만 먼저 물어봐야 되니까 건조가 뭔가, 유소 현상이 뭔가를 적어줘야죠. 그러면은 건조가 잘못되면은 지질하고 산소가 결합돼 가지고 유소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건조할 때 또는 보관할 때 잘못되었다. 유소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온도는 빼라 했으니까 그래도 온도는 적절한 온도가 필요하다. 다음 옆에다 적어놨겠죠. 질문에서 제외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그 다음 뭡니까? 포장을 잘하겠다. 뭐 그레이징을 한다. 속포장을 한다. 냉동수산물이니까 그거 왜 건조를 했냐? 원양어서 같은 데 냉동고정을 자꾸 잡으면 바다에서 깨끗한 해수로 물을 먼저 씻어 가지고 일단 18도 이하 그러니까 그 동결 상태에서 있잖아요. 급속 동결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18도 이하를 저장을 합니다. 그게 냉동입니다. 동결이고 그 동결을 하기 위해서는 동결을 하고 나서 침수를 하든 분무를 하든 간에 사게 이렇게 옆에다가 비면을 입힙니다. 그게 그레이징입니다. 그레이징을 하든 속포장을 하든 간에 해가지고 보관을 잘한다. 그러니까 그레이징 또는 속포장 이거만 적었다는 교수가 물어보는 건 뭐겠습니까? 제가 금방 말한 걸 물어봤는 겁니다.
아무리 20짜리지만 유소 현상이 뭔가 이걸 적었어야죠. 그래서 이제 보충 답안에 나중에 이 친구가 적을 때도 건조, 물리적 요인에 의한 품질 저하 이런 말을 써서 적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유소, 화학적 요인에 의한 품질 저하 이거는 잘못된 거죠. 유소란 것은 건조품을 그저 보관할 때 지질하고 산소가 결합돼 가지고 유소 현상이 일어나는 걸 유소 현상이라 한다. 이 말을 적어줘야죠. 물리적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도 맞지만 글레이징 같으면 글레이징을 하고 속포장하는데 글레이징하는 방법은 분법과 심지법이 있더라. 이거 그 적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알고 있는 거 다 적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지만 그런 걸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글레이징이란 누나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나는 안 들어왔네. 글레이징이 없어요. 자, 80선 가고 있잖아. 자, 누나 80선. 여기 80선 찾아보세요. 240페이지 중간에 누나 아까 글레이징 틀렸습니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 답이 제 말이 맞고 누구 말이 맞고 이 개념이 아니고요.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적을 거냐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읽어보십시오 누나. 글레이징이란 동결식품을 냉수에 5 내지 10초 침지했다가 건져 올리면 부착한 수분이 곧 얼어붙어 표면에 얼음의 얇은 막 3 내지 5mm가 생기는데 이를 빙의 그레이즈라 하고 이 빙의를 입히는 작업을 그레이징이라 한다. 그레이징은 1, 2개월마다 실시해야 한다. 글레이징 대표적 방법에는 분무법과 침지법이 있다. 잘 적었죠? 네, 잘 적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글레이징은 동결적으로 공기를 차단하여 목적 이겁니다. 왜 이거 합니다. 공기와 차단하여 건조나 산화를 막는다. 산화 그러니까 산소와 지질의 결합은 산패라 그러거든요. 글레이징 그러니까 건조할 때는 그 산화란 말을 써보다도 산패를 막는다. 왜? 유소를 물어봤잖아요. 유소 현상이라는 것은 그 건조할 때 산소와 지질이 결합돼 가지고 변하는 것을 유소 현상이라 한다. 산패라 한다. 산패는 그 다른 데서 산패라는 거 산패 하여튼 용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고민을 좀 하고 저도 이제 후배들을 보러 적으라 하니까 왔다 갔다 해보니까 저 같은 머리에서 또 왔다 갔다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민을 이 답이다 저기 답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될까 2차 쓸 때 이런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식품공정에도 지금 유소 현상하고 다 지금 있습니다. 작년에도 강의했고요. 이런 게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328페이지로 다시 왔습니다. 자, 이런 용어를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소현상, 산패. 유소현상은 건조할 때 일어나는 게 유소현상 물어보는 게 이걸 물어봤거든요. 그 다음에요. 329입니다. 수산물의 의해구 처리. 의해구 처리는 제2의 생산활동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양육, 선별, 의액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원별 의해구 처리 과정이 있고요. 그 처리 양육하면 어상자, 크레인, PC 펌프 이런 게 있습니다. 선별 포장하고 넓게 읽으십시오. 배열 갱매 넓게 읽어가지고 이해 안 되면은 그 자세히 들어가는 겁니다. 선별 포장, 배열 갱매, 상차, 수락. 내재적 특성, 단백질 식품이 많고 동물성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변질이 심하다. 갑자기 들어가면 안 돼. 수분이 많다는 얘기를 항상 고민해 주시고요. 의액상 특성, 거래상 특성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유통하고도 관계돼 유통론에서도 언급이 계속되는 겁니다. 건축 조직, 건축 조직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한 문제는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걸까지 해가지고 들어갈까? 제가 공부하면 저는 안 합니다. 그러나 읽어보십시오 지금. 그런데 어른은 건축에 구성하는 단어의 건섬유가 모여서 조건은 조직을 이루고 있다. 건축 조직을 이루고 있다. 건섬유 속에는 수많은 건섬유가 줄지어 들어있고 그 사이에 건행질이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미오신 액틴이 있다. 이렇게 그 교수들은 이계 교수책에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다. 자, 적색과 백색을 지금 시험에서 하나하나 두 개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보면은 아리까리합니다. 작다. 그러니까 열심히 수험생 입장에서 전공자도 마찬가지게 이쪽에 전공이 아닌 사람들은 열심히 해도 아리까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제 기출을 좀 박아가지고 적색, 백색 구분해가지고 문제 풀고 좀 정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다 맞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박스에 있는 문제만 보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어체 의혹 전처리
어체 처리와 의육 처리가 지금 작년에 2차가 놓았습니다. 라운드 쉐미 드레스, 펜 드레스, 의육이 있고요. 필렛이 지금 2분 놓았네요. 그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입니다. 어프로의 주요 성분입니다. 액체 성분 4,5배나 어페루입니다. 어페루의 성도 측정 방법, 자연수 결합수. 지금 말한 거 다 언급에 기출문제 다 됐습니다. 2차든 뭐든 간에. 그래서 이제 주요 성분은 수분이 많다. 수분은 60% 이상이 됩니다. 이거 70, 85% 정도 돼 있다. 이거 돼 있죠. 이거 이제 농산물에서 따온 거예요. 누가 적었지? 우리나라 몇 개 동안에 농산물 막 갖다 놨고 막. 이게 60%라는 거라는 거예요? 60에서 93%로 바꿔십시오. 그리고 다음부터는 안 맡깁니다, 이제. 일단 60에서 93%가 많답니다. 그리고 뭐 개물 같은 거는 93%까지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세요, 일단. 저번에도 강의는 했습니다. 이걸 봐도 이해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근원 섬유 단백질, 근행질 단백질이 있습니다. 근원 섬유 단백질이 어묵의 계열 형성에 도움이 줍니다. 그 정도만 보고 일단 하십시오. 읽어보십시오. 2차하고 가게 되니까 저도 하면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질이 있고, 자, 지질 넘어갑니다. 지방. 지질이 이거 보면은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 중에 지방이 오메가3가 불포화 지방산 DHA와 EPA가 있습니다. 올해 2차까지 준비해야 될 파트입니다. 탄수화물 있고요. 그럼 이제 옆에 탄수화물이 있는데, 연락은 나좀 지지관계 에너지 공급을 중요하지만 우리가 탄수화물 중에서 한철입니다. 역시 2차 준비를 해야 될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X 성분 1차가 놓았습니다. 저분자죠. 읽어보면은, 저도 지금 하고 넘어갈 거니까.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페루 X 성분이 아닌 것은, 이게 기출이었고요. 냄새 성분, 역시 작년에 놓았습니다. 1차. 트리메탈 아민이 냄새 성분이고, 옥시드가 트리메탈 아민으로 변합니다. 읽어보시고. 기출문제 된 거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색소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피부 색소, 근육 색소, 혈액 색소, 뭐 내장 색소가 있다. 이 정도까지 하면서 고민해 볼게요.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하는 거는 어페루 사후 변화입니다. 넓게 보십시오. 해당 작용, 사후경직, 해경, 자기소화, 그리고 부패 그 사이에 바로. 요거는 읽고 보완을 계속 할 거니까 여기 해당 작용 있잖아요. 보세요. 읽어볼게요. 다른 책은 이제 잊어버리십시오. 이거 정정한 겁니다. 그 농산물 공부하고 막 이런 책 때문에 왔다 된 거 가지고 제가 보완을 했습니다. 잡았는데 수산물에 함유된 글리코겐이 분해되면서 에너지 물질 ATP의 정지에 감소되고 저산에 생기는 과정을 해당 작용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산의 양이 많아지면 근육의 pH가 낮아지고 근육의 ATP도 분해된다. 저산의 축적과 ATP 분해되면서 사후경직이 시작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만드십시오. 이게 이제 원칙이니까. 해당 작용에 ATP가 증가된다 자꾸 이런 말은 쓰지 마십시오. 저는 농산물 얘기고요. 자, 사후경직입니다. 어페루가 죽은 후에 일정 기간의 경과 후에는 근육이 수축되고 탄력을 잃는 현상. 이 정도만까지만 하십시오. 그리고 ATP 소실에 의하여 미오신과 액틴의 결합, 액토미오신의 형성, 결합입니다. 이것도 1차 기출이었습니다. 형성된다. 사후경직의 시작기간과 지속기간, 어페루의 종류 등등등등 해가지고 온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적사한 경우가 고생사한 경우보다 사후경직이 늦게 시작되기 때문에 적사를 시켜가지고 해야 신선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동일한 조건에서 붉은살 적색업니다. 생선은 흰살색보다 사후경직이 빨리 된다. 동일한 조건 이런 말을 갖다 해야 됩니다. 어페루 신선도 유지와 직결되므로 죽은 후에 저온등 방법으로 사후경직
지속기간을 길게 해야 신선도 오래 간다. 자, 길게 해야만이 신선도다. 사후경직이 신선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깊이는 몰라도 그 정도까지 의미를 보고 읽어보시고. 배경, 사후경직이 지난 뒤 수축된 근육이 풀리는 단계고 굉장히 짧답니다. 바로 그냥 자기소화로 간답니다. 자기소화는 근육 내 근육 단백질이 부드러워지는 현상, 변화되는 겁니다. 단백질 분해 요소가 분해되면서 펩티드 아미노산이 생성되어 변질로 가는 것인데 조직 연화 부패가 촉진하는 것이 자기소화다. 이때는 미생물이 굉장히 발발발 발생돼가 있죠. 활성화되어 있는 겁니다. 미생물이. 저번에 강의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죠? 어피로 죽으면 ATP가 감소되면서 저산이 생성되는 동시에 pH가 그 7의 중성에서 산성화되면서 미생물이 발육이 됩니다. 미생물이 발육되면서 그 미생물이 계속 활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활성화되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뭡니까? 자기소화를 거쳐가지고 부패치로 가버리는 겁니다. 같은 말인데, 같이 다음에 또, 저도 이거 한번 하고 나야 고민을 할 거니까, 자기소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어종온도 pH다. 그리고 이제 조직이 연해지고 풍미도 떨어지고 부피로 진행되는데, 자기소화를 이용한 것이 바로식품 젓갈액젓 식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소화와 바로식품의 차이는 조직 연화의 정도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맞죠? 기출문제 기억 안 나십니까? 예. 조직 연화 뭐라고요? 자기소화는 그래도 우리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조직 연화가 완전히 그냥 풀리진 않았겠죠. 근데 바로식품은 그걸 분해를 더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육의 분해 정도 차이가 자기소화와 바로식품의 차이입니다. 문제를 지금 듣고 누나는 안 들었기 때문에 계속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십니다. 자, 1차 기출 해설서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고요. 2의 기출입니다. 242번 찾아보십시오. 기출 해설서 242번. 1차 기출 해설서 242번 행은 그냥 딱 있어요. 염장분과 젓갈 가공 원리의 차이점은 육질 분해입니다. 염장분은 자기소화의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고, 바로식품은 젓갈 같은 것은 바로식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소화는 아직도 조직이 연화되는 상태지만 먹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육질이 그러니까 완전 와해는 안 됐죠. 근데 바로식품은 와해를 시켜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를 시켜가지고 젓갈액젓 식혜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육질 분해란 말을 썼습니다. 김용의 이해 때 시험이었고 김용이랑 맞췄습니다. 어떻게 맞췄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맞췄다는 얘기를 강조해요. 자, 이게 그래서 놓은 겁니다. 지금이야 지금 이해가 가는데 그 당시에는 야 진짜 이거 문제 보고 한참 고민했어요. 242번입니다. 그 다음 부패입니다. 부패도 작년에 놓았지만, 자, 부패입니다. 그 사이에 발효식품 단계가 있고요. 부패 340페이지입니다. 오늘은 그냥 저도 이게 해야만이 감이 잡히니까 부패입니다. 비린내가 나타나는 현상이고 트리메탈아민 옥시드가 트리메탈아민 TMA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부패치를 낸다는 건 트리메탈아민입니다. 옥시드가 아닙니다. 작년에 기출문제 4의 1차 문제였습니다. 단백질이나 질 등 미생물의 작용에 분해된다. 비린내 주 성분의 트리메탈아민은 트리메탈아민 옥시드가 세군호수작용하여 하는 데는 발생하는 것이 TMA다. 아미노산은 분해되어 아민류 지방산 암모니아 등을 생성하여 매운맛과 부패치가 일어난다. 부패 냄새 난다. 유독성 아민류인 히스타민이 생겨서 아르레기, 두르기가 중독이 일어난다. 비린내는 트리메탈아민이 많은 화합물에 관여하고 트리메탈아민은 해수에는 있지만 담수는 없다. 미꾸라지 민물고기는 흙냄새 나는 것은 지오스민이다. 저도 이런 게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부패까지 끝났습니다. 바로식품 문제 빠지가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자, 의료의 선도 판정입니다. 물리적이 있고 화학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화학적이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분화 감정학적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화학적 선도 판정법에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정리한 사람은 김영익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지금 정리한다고 고민 많이 했는데, 화학적 선도가 pH 초기 부패 판정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pH 핵심법. 자, 7이 준성입니다. 그런데 적색, 백색, 세우로 가려해가지고 초기 부패 판정 기준치. 세우로는 껍데기 때문에 더 많네, 그죠? K값. 적사로는 10이고, 생선 초밥은 20이고요. 소매접 선언은 35입니다. ATP가 사후 건조 중에서 호소적으로 분해되는 과정이 ADP, AMP, IMP, 뭐 헥사 뭐 샀던데. HXR, HX 이렇게 변합니다. A는 다 맞는데 DMI입니다. 딱 그 영어 숫자입니다. A, B, C, D, E, F, G, H, I, J, K, L, M, I가 중간에, I가 제일 뒤로 가네요. 이거 순서는 바뀌었네요. DMI입니다. 순서가 맞죠? 그것만 좀 보시고. VBM 휘발성 연결지수입니다. 부패 정도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상어나 가오리 같은 호구가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통조류 같은 수산가오는 15, 20이 들어가 있고요. 트리메탈아민 측정법이 있고요. 다랑어가 뭡니까? 다랑어가 1.5, 2.0 mg/kg이네요. 민물고기나 상어 홍어에는 트리메탈아민도 못합니다. VBM도 상어 홍어에는 못하고요. 그 정도 일단 나중에 보기를 하겠습니다. 생물학적 수산물 저장 목적이 있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유수와 결합수입니다.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자유수와 준결합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합수, 자유수. 우리 1차 기출이었고요. 2차 할 때도 고민해야 됩니다. 수산물이 수분의 60% 이상이기 때문에 부패가 심합니다.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수분의 자유수 함량을 낮추는 겁니다. 그게 수분 활성도입니다. 2차까지 준비해야 됩니다. 자, 자유수. 그 말로 다 한 겁니다. 그래서 결합수. 용매 기능으로 없고, 영도에서도 얼지 않고, 이거 보니까 문제가 좀 이렇게 어디서 기억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345번입니다. 수분 활성도입니다. 5페이지. 수분 활성도는 금방 말한 게 지금 빠졌네요. 이거는 좀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수분 활성도라는 거 제가 적으십시오.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수분은 결합수가 아니고 자유수입니다. 그래서 자유수와 중결합수를 수분 중에서 40% 이하를 내립니다. 내리면 미생물이 발육을 억제됩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또 정리한 게 있으니까 그때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수분 활성도입니다. 다른 내용은 있고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원 흡석 곡선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체의 수분의 함량하고 외부 조건의 수분 함량하고 차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고기가 수분이 만일에 60을 가지고 있는데 외부의 수분이 70이라면은 외부의 수분 5를 빼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65를 맞춰주는 겁니다. 거꾸로 돼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어체가 70이 있고 밖에가 60이면 5가 뺏깁니다. 방출이 됩니다. 그게 등원 흡석 곡선입니다. 그래 읽어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AW 곡선을 도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식품의 저온 저장, 냉장, 냉각 저장법, 이게 지금 책마다 다른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온도에 대해서는 정립이 안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1차 이론서는 앞에 기출 이론서에 보면은 온도에 정리해 놓은 거 있잖아요. 고등학교 책이라든지 하나로 정리하면 됩니다. 이 정도 있구나,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기출된 건 냉각 저장법이 나왔고 빙장법이 한번 언급됐죠. 아까 전에 기출이, 그죠? 냉각 저장법은 빙장법은 얼음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냉각 저장법은 냉각 해수 저장법이 한번 나왔죠. 침지시킨다. 그죠? 두분은 빙장법과 냉각 해수 저장법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기출이. 그것만 보고 그런 값 다 하십시오. 나중에 다시 정리하게.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사기 후배들한테 맡기기 때문에 후배들 시각하고 일반 그 시각하고 좀 틀릴 수도 있고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 빼고 나머지는 정리를 다시 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신이 조금 과하더라도, 그러니까 저도 이걸 다른 책들 보고 그래도 그 시험 볼 때도 이해가 좀 안 됐거든요.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온도 같은 게 교수들이 아주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막 정신없고 막 그런 상황인데 어느덧 정리돼 가니까 제가 좀 봐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그대로입니다. 여기서는 다른 거 보지 말고요. 최대 변결점 읽어보시고요. 최대 변결점은 써볼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급속 동결 완면도를 박스를 보시고, 박스 행위 있죠? 네, 박스 보시고. 그것만 읽어보십시오. 일단 박스까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동결 방법입니다. 동결 방법은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공기 동결법, 반송 동결법, 접촉식 동결법, 침지식 동결법, 시몬 동결, 액화가스 동결법,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공기 동결법은 송풍 동결법이 있고요. 반송 동결, 접촉식 시험이 지금 언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읽어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결 하상 3회 2차 문제입니다. 읽어보시고요. 냉동의 방법도 있습니다. 자, 냉동의 방법은 이거 시험에 직접적으로 놓지는 않지만 봐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 점수가 되는데 커버가 될 겁니다.